안녕하세요. 한빛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하고 있는 정혜진 변리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5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저의 판례 압축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수험생들이 들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왜 판례 압축 특강을 제가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기출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6개년 판례 압축 특강 그리고 6개년 판례 이전에 나왔던 판례 중에 중요한 쟁점을 선별해서 하는 특강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60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 6등으로 합격을 한 이후에 작년 2월부터 한빛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의하고 있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지만, 정혜진 변리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상표법에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확 와닿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2024년 61회,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출이고 그 다음에 쭉 해서 2014년까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해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에 나온 판례 또는 작년 7월 이후에 선고된 판례가 올해 2차에서 출제됐다 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초록색은 그 해부터 역산해서 6개년 사이에 나왔던 판례가 출제됐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작년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선고된 크라운진 판례가 좀 통문제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판례들은 범피니스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판례였고, 나머지 두 판례도 실전 GS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 6개년 이내의 판례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출들이 다 6개년 이내에서 됐고, 2021년의 크로코다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또 6개년에 들어오지 않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겠지만, 상표법 시험에서는 내가 올해 시험장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때로부터 역산해서 6개년 이내의 판례가 대부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6개년 이전 이외에서 나온 판례는 어떡하나요?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5개년 판례 특강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6개년 판례 특강을 2회로 진행을 하고 추가로 6개년 이전 판례 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관계와 결론은 좀 알고 가시는 것이 마음 편안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따로 1회차의 특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압축 특강이 필요한 수험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최근 6개년 판례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직 준비를 못한 수험생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GS든 기초 GS든 들으면 거기에 나오는 판례들이 대부분 6개년 안의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그 이전 판례도 섞여 있겠지만, 근데 제가 굳이 올해 이 시기부터 역산해서 순서대로 정리한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특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언제 나온 거구나, 이게 지금부터 6년 이내에 나온 거라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특정을 지어가지고 한번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S 8회차를 한 세트를 가지고 넘기면서 이거 중요하댔어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6개년 판례를 하나의 자료로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밀도 있게 한 바퀴 돌려보는 거랑은 조금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년을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상표법 판례를 어떻게 정리하고 외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아직 계실 거예요. 판례 중요하다고 했어. 판례 뭐 판단 법리 쓰고 사안포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기본서에는 판단 법리 부분이 들어있고 판단 법리 옆에다가 이게 무슨 판례야 제목은 붙어 있는데 사안포서 파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로 출제가 됐을 때 써야 되지? 이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죠? 또는 판단 법리는 명확히 외우셨는데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GS에서 사실관계가 막 나와도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판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판례집을 공부해야 되나? 하고 판례집을 펼쳐요. 근데 판례집에는 너무 많은 판례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판례집이 목적이 그거니까. 판례집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시사항이 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판례집을 딱 펼치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디부터 외워야 되지? 읽으면 재밌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근데 막상 덮고 나면 그래서 뭘 외우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 이걸 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관계에서 출제되면은 요 판단 법리를 줬고 사안보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사례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단원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끼고 있는 논점들이 대부분 판례를 베이스로 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긴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자가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특정한 판례를 쓰라 하는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짧은 회차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6개년 판례 압축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5월 6일 빨간 날이에요. 우리 휴일에 화요일에 총 2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30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쉬는 시간 있고요. 온라인 강의로도 수강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 강의를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수업 현장에서 대충 그냥 이런 얘기 하는구나 듣고 나중에 복습해야지 이런 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오셔서 제가 거기서 앞에서 했던 내용 지금 외우세요. 지금 소리내서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한 5개 정도 판례 지나가고 나서 이 판례 비슷한 문구 아까 어디에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워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외워가셔라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거를 뭐 회차가 작으니까 집에서 인강으로 보면 되지 않아?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차피 휴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그 현장에서 같이 온 수강생들이랑 같이 좀 그 열기를 느껴가면서 앞에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좀 동화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걸 외우고 간다. 저는 이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으로 수강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좀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면 어지간하면 현장에 와서 그날 최대한 많은 걸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강 들으면 사실은 좀 처지기 마련이잖아요. 뭐 여러 번 돌려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좀 집중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속도감 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현장에 오셔서 저랑 같이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좀 많은 판례를 좀 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추천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6개년 판례를 다룰 것이고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도식화 자료를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이 판례가 나온 경우에 판단 법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와 그리고 사안보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장표를 마련해놨거든요. 뒤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6개년 판례 압축 특강에서 다룰 판례들은 총 36개예요. 이제 저는 판례를 가장 최근 판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최근 3월 27일에 나온 장우동 판례부터 시작해서 쭉 실전 GS에서 당연히 출제를 하겠죠.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해서 메트로시티 판례까지 이 중에는요 여러분 이미 기출된 판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전 GS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 판례 특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 뭐 기출된 지 오래된 판례들은 다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좀 빈틈없이 여러분들이 막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 자료를 간략하게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이제 예시를 좀 들여서 보여드리면 먼저 이렇게 판례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자료가 있어요. 뭐 등록상표가 뭐고 지정상품은 뭐고 누가 누구한테 무슨 심판이든 무슨 소송이든 청구를 했으며 뭐 결론이 어떻게 났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시면서 아 이게 출제가 되면은 내가 뭐 심결을 예상하시오 그랬을 때 아 이거 최종 결론이 기각 심결이구나 이렇게 미리 외워두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출제됐을 때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법률적 판시 부분과 사안 포섭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둬요.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긴 판례 자료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을 포섭에 써야겠다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다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돌려 읽으면서 판단 법리를 암기를 하시고 사안 포섭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특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20점 또는 30점짜리 문제를 구성하려면 배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출제자가 남은 배점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좀 대법원 판례 앞뒤로 중요한 쟁점들 법리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넓혀가지고 원심까지 같이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굳이 뭐 대법원, 특허법원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그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어떤 판례를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불사용 취소 심판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판례에서 자체에서 쟁점이 된 것이 만약에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라고 생각해봐요. 119조 1항 3호에서. 근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뭐 등록상표를 사용했는지 판단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 판례만 딱 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불사용 취소 심판의 심결을 예상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어떻게 하죠? 자정동 3국사를 다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판례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 불사용 취소 심판 심결을 예상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다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 대해서 아는 것만 적고 나머지를 누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게 이렇게 출제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유의해라. 다른 요건 판단하는 거 유의해라. 어떤 식으로 뭐 포섭을 해라. 이런 유의사항들을 또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특강을 들으시면 현장에서 저랑 같이 암기를 하시고 앞뒤로 붙어있는 원심 판례에서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추가로 또 내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막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년 이전 중요 압축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 자료의 형식이나 수업의 진행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6개년 이전 판례에 대해서 무한정 범위를 넓히시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출제될지 출제되지 않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판례를 하나가 나오는 것 또는 소설문 한두 개로 나오는 것을 준비하고자 굉장히 많은 범위를 공부를 하는 어떤 좀 시간 낭비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논점은 사실 기본서의 판단 법리만 잘 암기하고 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예전 판례인데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이게 이렇게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 있겠다.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또는 6개년 이전 판례인데 또 중요한 판례들 그런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한 20여 개 정도를 선별을 해서 또 1회로 또 압축 특강을 또 그날 저녁에 5월 6일 저녁에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년 판례를 들으러 오신 김에 그럼 나는 그 이전까지 가볍게 한 1회차를 딱 듣고 좀 그것까지 내가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강의까지 쭉 듣고 가시면 하루에 우리가 판례 한 56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부분은 다 앞에 6개년 압축 판례 특강 자료나 어떤 강의 진행 형식 이런 것들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이 강의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상표법은 정말 판례가 다합니다. 아시죠? 단문이 출제되는 경우에도 내가 판례의 주소를 정확히 설정하고 있고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판례형 문제는 마찬가지고 단원점 사례형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5월이 다 다가온 이 시점에서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막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하루 바짝 준비를 하시면요, 정말 빠른 속도로 따라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막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불안감이 드신다면 이 강의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판례를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딱 선별해서 정리해 가는 시간 가지신다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올해 상표법에서 고득점을 받으셔서 그 상표법 점수가 여러분들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공부하시느라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올해 합격하고 이 변리사 시험 끝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혜진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